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마흔이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단 한 번만 해봤어요. 인생은 길고 이성을 만나 볼 기회도 많았는데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까를 부리느라 그랬는지 연애하고 싶은 감정이 별로 들지 않았어서 연애 경험이 적었어요. 이제와 가끔씩 후회가 되기도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 전까지 평균적으로 몇 번쯤 연애를 해보고 결혼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편과 일어났던 갈등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나의 전 남자친구와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 그나마 가장 순수했던 20대 초반에 만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연애를 했어요. 대학교 타과생이지만 동아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사는 동네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급격하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친구가 생겼다는 핑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불러내어 차 한 잔, 술 한 잔 나누던 중에 언젠가 자연스럽게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친구와는 무려 7년 가까이 연애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연애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나 긴 기간이었어요. 제가 인연을 끊은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롱디 커플로 지내서 실제로 만나본 적이 3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채팅 메신저나 영상통화와 같은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연락을 자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요금이 비싼 전화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도 못했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연애를 하라고 하면 대체 누가 할 것인가 싶겠지만 어린 시절에 만나서 5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꼭 붙어 있듯이 하며 학교까지 같이 다니며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을 보면 그를 말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게다가 그가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것이라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전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자친구의 행복한 미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했어요. 나 또한 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잘 될 수 있게 노력해서 꼭 널 데리러 갈게.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서 함께 살자는 어떨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한 번도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 없는 나라에서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데 저는 다른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오빠, 미안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유학을 가서 왔다가 한국에서 취직해야 해요. 유학을 가다가 돌아오는 건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에 살고 싶지 않은데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의사를 표현하니 남자친구가 도덕적이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응, 헤어지는 말이 어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한 번쯤 고민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헤어지게 된 결말을 보니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제 반응을 살피던 남자친구가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참 좀 봐줘. 급하게 미안하게 내게 다가와서 알겠는데 내 뜻과 달라 너를 위해서 나가선 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를 붙잡은 채로 해외로 떠난다면 너무 이기적인 일 같아다만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이상하게 못 헤어질 것 같다는 건 인간 심리라는 건 뭘까? 어린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결국 헤어지지 않겠다며 붙잡았고 그렇게 지독한 해외 롱디 커플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스러움이 가득했고 비싼 통화요금도 몰라 긴 대화를 나누며 어찌나 달콤한지를 즐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통화요금 고지서를 보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꿔본 게 이메일을 통한 소통이었어요. 해서 좋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목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서러워지고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전화가 와도 그 다음에는 바빠서 한 번만 들었던 게 다예요. 아무리 이메일을 길게 적어도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삶이 바쁘면서 이메일도 점점 희미해지고 내용도 짧아지면서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느낌이 점점 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궁금해지며
남자친구의 미래 같은 것은 몰랐는데도 서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척하며 처음 떠날 때부터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가 절 위한답시고 헤어지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야 했다. 이유는 남자친구의 유학 목적이 해외 취직이기 때문이었고, 나중에라도 함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왜 기약도 없는 기다림에 이렇게 외롭고 지쳐하고 있는지 생각이 다 들었다. 결국 막판에는 연락이 뜸해진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서운한 감정조차 들지 않다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내가 연락을 끊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남자친구는 왜 연락을 안 하느냐고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 마침내 남자친구는 나를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조나는 5년 동안 남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해외에서 롱디를 하면서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기억 때문에 연애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서 연애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었어요. 첫 연애가 끝난 이후 약 1년 동안 연애에 관심조차 없이 보냈고, 그러면서 나중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도 거죠.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서야 남자친구에 대한 존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깨달았을 때 많은 눈물이 흘렸어요. 내 연애는 오래가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너무 허무하고 아프게 끝났어요. 다른 팀 동료였던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끼리 점심을 함께 먹는 모임이 형성되었고 같이 식사하다 보니 서로 친해졌습니다. 제가 해외 롱디를 시작했던 시기에 만나서 2년간 고통을 겪는 내 모습을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제 첫 연애 사정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기댈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회사에서 식사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의 성향은 서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타입이어서 밥을 먹으면서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흔했죠. 분위기가 되자 남편이 제 연애 사정을 속속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남편의 전 연애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해외 로맨스를 끝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자리에 가서 남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아, 말도 마. 우리 이 대리님 못지않게 김 과장님도 정말로 순하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첫사랑이랑 6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하셨어요. 어우, 제가 그랬나요? 헤어진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헤어진 이유가 연애를 안 한 게 안 좋아서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왜 헤어졌냐면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평판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타입이라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였습니다. 남편을 짝사랑하며 쏘가리를 하는 직원들이나 호시탐탐 대시할 기회를 노리는 직원들은 봤음에도 좀처럼하여 연애 소식이 들리지 않아 어떤 연애를 혹시 안 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 사랑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예요. 요즘에도 세상에는 아직 첫사랑을 기억하는 남성이 존재합니다. 놀라서 물어보니 당시 과장이 남편이 헛기침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딱 그 첫사랑과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 마음이 고뇌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놀랐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외로움과 미련에 사로잡혀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첫사랑 때문인지요. 못 잊어서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건 같아요. 저도 당면해 있는 연애를 못할 것 같긴 한데 못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치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 그런 무책임한 사람과 어울리긴 싫어. 연애에 이익지만 봐도 기쁨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시원해요. 그래, 그게 맞죠? 솔직히 말해, 파릇파릇한 20대라면 모를까 3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는 건 식상하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들하고 김 과장하고 만나보는 것은 어때요? 우리 회사에서는 사귄 커플이 결혼하면 지원금이 2배로 주잖아요. 둘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말이에요. 나와 잘 어울리는데, 응 그러네. 둘이 만나면 되겠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아주 그냥 선남선녀의 선남선녀야 아니 대리님. 저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친하게 지내는 대리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니 전 괜히 얼굴이 헛헛하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는 저와는 달리 과장님은 별다른 부정도 없이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뭐야, 김 과장님은 싫지 않은가 본데 이 대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 뭐야, 4년간 연애는 못했지만 이 대리는 괜찮다. 설마 이들이 헤어질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죠? 아, 그럴 리가요. 농담이랍시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타격이 왔어요. 그도 그럴게, 저도 이성으로서 김 과장님을 봤을 때 전혀 싫지가 않아요. 그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시달리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막상 엮기 시작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 상대가 그렇게 태연하게 나온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넘어간 일이었지만 박 대리님은 저희 두 사람을 엮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저도 그날 이후로 과장님과 제 사이에 대해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묘하게 그날 이후로 김 과장님이 부쩍체게 잘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야, 둘이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소문이 돌아도 아닐 텐데요. 진지한 이야기가 되네요.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긴, 혹시 김 과장님이랑 뭐 있으면 꼭 말해줘야 해. 아이고,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자꾸 김 과장님은 아직도 첫사랑 못 잊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설레발치지 마세요. 뭐, 아직도 못 잊었어? 아니, 김 과장님 그놈의 첫사랑은 뭐, 무덤까지 가져갈래? 이제 그만 잊고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리라고. 누가 보면 첫사랑이랑 별이라도 한 줄 알겠어? 봐봐, 여기 이들이 얼마나 참을성 있게 새로운 시작 좀 하자는데. 누가 그래요? 첫사랑 아직도 못 잊었다고 이 대리가 그러던데네. 아닌데, 저 잊은 지 좀 됐어요. 언제부터 한 달쯤 됐나? 과장님은 그 말을 하고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제 착각이 아니라면 한 달 전이면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에 술자리를 가졌던 바로 그 날이거든요. 정말로 과장님이 저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지만 그에 대한 제 호감도 아는 별개로 사내 연애라는 리스크가 많은 일에 뛰어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당시 제가 전 연애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과장님은 일정선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썸인 듯 아닌 듯 주변 사람들이 엮으면 연대로 어영부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하영 씨, 나 이직해네, 정말?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요.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기 힘들겠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아쉬움이 뚝뚝 나왔어요. 과장님은 시무룩한 채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린 계속 만날래요. 나는 하영 씨가 나가도 계속 보고 싶은데 하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좋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제게 호감은 쭉 있었는데 딱 보면 산내 연애를 꺼리고 있는 데다 전 연애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직을 하고 싶었던 나는 당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진취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안정감을 많이 줘서 연애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은 내 안전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마치 오랜 기간 연애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라보며 주고 모임 등에 자주 참여하지 않아 생활 패턴이 멀어졌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계속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사귀었을 때였을까?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데이트를 하러 카페에 갔는데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발언에 입안에 있던 커피를 다 쏟을 뻔했어요. 하영아, 나 다음 달부터 창원 내려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려간다니? 창원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계시는 남자친구의 고향이었는데 기껏 힘들게 취직한 좋은 회사를 두고 내려간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냥 너무 타지 사람을 오래 만나서 힘든 것도 있고
이제 좀 서울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해, 그럼?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너도 같이 가고 싶어? 아니, 오빠야, 오빠야.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거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나는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인데 무작정 오빠만 따라 내려가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무작정 나만 보고 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 의사를 물어본 거야. 이왕이면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거니까. 이왕이면 장난해보자. 내가 얼마나 장거리 연애에 힘들지 알면서 지금 나를 보고 안 따라 내려올 거면 장거리 연애를 하자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나도 오래 생각해보고 결정한 것이고 이런 나이에 너랑 결혼 전제로 생각 안 하고 연애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만약 나 결혼을 한다면 꼭 너와 하고 싶어서 진지하게 묻고 싶어. 하지만 오빠는 지금 나를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잖아. 나는 장거리 연애를 정말 싫어하는데 2년 가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 게다가 연애하고 나서도 3년 가까이 오빠랑은 장거리가 아니라서 좋다고 맨날 말해왔는데 이렇게 제안하면 나는 진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해. 설마 오빠는 모르겠지. 정말 안 그러니까? 정말 속으로 노답이야? 오빠는 생각해도 안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제안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그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한 행동들이 모두 머리를 하얘지게 만들었어요. 지나가면서 그것마저 도의심이 듭니 시작하더라도요. 가지마, 오빠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가지 말라고. 나는 진짜 오늘만 잡을 거예요. 나는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없어요. 더는 못해. 이미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갈 거라면 나랑 헤어지는 걸로 알아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연애 방식인 걸 알면서도 꼭 그렇게 한다면 나와 헤어지고 가세요. 나는 오빠랑 장거리 연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하영아, 그때는 해외 롱디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국내에서 장거리 커플이 서로 주말마다 올라오고 내려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분히 데이트할 수 있으니 핸드폰 비용 걱정도 없고 연락도 잘 될 거예요. 옛날 연애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나는 하루 전에 질려버려서 이제 장거리 연애 자체가 싫다니까. 오빠랑도 이렇게 장거리 커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정도로 싫어. 내가 마음을 고생하는 것을 그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왜 그래? 그러면 나도 실망인데 그 남자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고생하고 나한테는 조금도 못 그러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나보다 전 남자친구를 더 사랑한 거야? 뭐라고? 어쨌든 내가 내려가기로 한 사실은 변함없어.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연애했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남자적인 면이 있다면 좋겠어. 친구의 태도 때문에 이야기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말하는데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달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기어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고 아니면 적어도 이해해주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둘러뭉술하게 타지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 속마음을 이해해 달라는데 그것 때문에 미운 감정이 들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고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지내왔던 사람이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헤어지기 싫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일방적인 힘든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연애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신감도 그만큼 컸어요. 지난 연애를 통해 배운 것들과 경험들 때문인지 제 성격에서 많은 정의를 찾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나만이 관계를 끊어야 했죠. 오빠, 나는 진짜로 장거리 연애가 안 돼. 헤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오빠와 사귀는 동안 많이 행복했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름대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잘 지내라고 했어.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한 번에 헤어졌어. 그러나 헤어진 뒤에도 나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사랑해서 잘 지냈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관계에서 헤어져 결혼을 상상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난 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페인을 참는 것보다는 주말에라도 남자친구와 만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죠. 주변에는 나쁜 남자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사람과 헤어졌다는 이유에 대해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 많은 연애를 해서 연애에 열중하고 있는 20대라면 그런 결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후에는 그만큼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힘들고 괜찮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미팅이 있다는 시기여서 도저히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이 안 들더라도 헤어진 지 5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미팅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제가 용기를 내어 연락했어요. 다행히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매우 멀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해보니 별다를 게 없었어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남자친구와 주말 내내 붙어 있으면 꽤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헤어진 후에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천국 같아요. 남자친구도 저와 헤어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렇게라도 계속 만나야 했다는 후회를 하는데 만나는 주기가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애틋한 마음으로 매주 서로 만났지만 주기가 점점 길어지자 차이와 숙박비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게다가 서로 주말을 피치 못하는 상황으로 다른 약속이나 일정이 생기면 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좀 타격이 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활을 지속한 지 반년 정도가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결심을 했어요. 하영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장거리는 싫다고 했는데도 정말로 창원에서 계속 살아야겠어. 우리 결혼할래? 응,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지. 너와 결혼해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싶어. 서울로 온다고 나는 말했어. 나야, 너무 좋아. 아유,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렇게 될 걸 알았다면 괜히 고생시키지 않고 직접 결혼해서 함께 살았을 텐데 그가 말했다. 얼마나 좋을까? 미안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 그가 말했다. 사귄 기간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니까 우리의 결혼 준비를 어서 해야겠다. 속전속결이었다. 우리 집에서부터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남편은 본인이 갑자기 창원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었어요. 실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를 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창원으로 내려갔던 거야.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래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정말 당황했어요. 그동안 갑자기 내려갔던 이유를 전혀 말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어머님이 암으로 인한 병원 간호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내려간 것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도 미안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본인 따는 저를 마음이든 몸이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혼자 말도 못하고 내려갔던 건데 제가 이해 못하겠다며 이별을 고해 버렸으니까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아니야.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지. 어차피 엄마는 계속 아팠을 텐데 우리 결혼도 못했을 텐데. 너랑 헤어졌을 때 힘들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엄마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해. 같이 나누게. 그래.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주말마다 이었던 게 도대체 왜 그리도 중요하던지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를 만났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주말마다 창원에 내려가곤 했어요. 어머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거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몇 번은 함께 내려갔었지만
매주 내려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비도 쉽지 않았고 주 5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하러 가면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오지 말라는 정도까지 되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혼자 내려가겠다고 결정했어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만 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로 했죠.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직접 말해준 적은 없었어요. 조금 수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괜찮아. 내가 혼자서도 케어할 수 있어. 힘들어지면 그때 도움을 요청할게. 알겠어요. 여보, 당신도 힘드실 텐데 나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부모로서 암을 판정받고 완치 후에도 컨디션이 오락가락하시는 게 안타깝지만 역시 바른 안으로 굽는다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자주 살피지 못하는데 매주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알아서 배려해주니 참 좋았어요. 비록 주말마다 남편과 떨어져 있긴 했지만 이제는 같이 살다 보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큰 불만은 없네요. 주말에는 내 시간을 갖고 집안일을 하면서 이틀이 훌쩍 지나간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만큼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이제는 정말 내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때로는 좀 미안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항상 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어. 여보,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 왜? 엄마가 건강이 다시 좋아지지 않아서 많이 안 좋으시다. 내가 당분간 옆에 있으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돌봐듣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마다 내려가는 정도로는 있다고 했지. 안 되는 거야. 안 될 건 없어. 하지만 나는 불안해서 예전처럼 자주 올라올게. 여보, 나 한 번만 이해해 주라. 응, 우리 엄마가 이대로 계셨으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최대 고민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안정감을 찾고 지내고 있었는데 또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저한테 무슨 배우자를 멀리 보내는 사주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따라 내려가기에는 창원이 너무 연고 없는 곳인 것은 둘째치고 다니고 있는 직장도 걸릴 텐데 멀리 살 때는 몰라도 가까이 살면 저도 시댁을 매번 케어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됐어. 야, 너 거기 따르면 돼. 거기는 병이라. 남편도 괜히 혼자 내려갈 거 아니야? 그냥 주말에 부부끼리 하는 게 낫지. 주변에서도 내려가면 고생만 한다고 꼬집어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남편을 보내줬어. 벌써 세 번째 장거리여서 그런지 이제는 무대를 저어 별 생각도 들지 않았어. 그래도 혼자 고생하는 남편이 걱정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도 내려가 시부모님을 살펴 커줬어. 남편은 시부모님 집 근처에서 방을 따로 구해서 지냈어. 시부모님 집에 자주 못 찾아뵙는 게 미안해서 남편이랑 사는 곳보다 약간 넓은 시부모님 집에서 묵고 왔어.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남편이 사는 집도 좀 치우거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당신 내서 잘까? 응, 넓은 엄마 집을 두고 왜 그냥 당신 사는 것도 좀 보고 살림도 좀 해줄까 고민에 에이 됐어요. 내가 애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사는 곳은 초반에만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안 간 지도 좀 됐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헤이, 갑자기 우리 집에 가서 잔다고 하면 우리 엄마는 선회하셔서 요즘 컨디션 다시 회복하셔서 그런지 별거 아닌 거에도 잘 삐지세요. 우리 집은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오세요. 자자, 갑자기 가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말리는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는 내려가기 전에 미리 말을 했더니 집에 초대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생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 주말에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안 받으니 두 번, 세 번을 연달아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정아, 뭐야? 무슨 일 있어? 언니, 형부 혹시 여자 형제 있어? 응, 아니 외동이야. 그래서 내려간 거잖아. 그치, 어쩐지 안 닮았더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이번에 주말에 고향 내려왔거든. 근데 동생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형부가 웬 젊은 여자랑 스킨십을 하면서 나오는 걸 봤어. 엄청 다정하게. 뭐, 잘못 본 건 아니야? 언니가 프로필 사진으로 결혼 사진을 넣었어요. 내가 잘못 보았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 헷갈려서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연락했어요. 그리고 형부가 지금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에 산다고 하는 걸 듣고 그곳이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피스텔 주소가 매끄럽게 튀어나오니까 속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창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예약하고 동생은 실시간으로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요. 창원에 도착했을 때 데이트를 끝낸 후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힌 채로 오피스텔까지 뛰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는 심장이 쿵쾅거리길래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버튼을 누르는 소리에 놀라 여자가 남편 쪽에 완전히 엉겨붙어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자 꼭지가 더 돌았어요. 제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의 첫사랑이었죠. 같은 회사에 다닐 때 회사 동료들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미모가 상당히 좋았다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일반인 치곤 드물게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스타일이어서 한 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그때 보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얼굴이 가려진 것, 여자의 촉이 정말 있는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이도 들었지만 그때 봤던 사진이 떠오르면서 한눈에 바로 누군지 알아볼 거야. 여보, 연락도 없이 여기서 어떤 일이야? 우리 사이에? 연락을 꼭 해야 될 일인가? 내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군지? 이 여사는 우리 엄마를 보살피는 요양보호사야? 엄마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해서 집에 초대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앉은 소파 앞에 차려진 상이 눈에 들어왔어. 저녁 시간대라 한 잔씩을 한 건지 와인병과 와인잔 그리고 안주들이 놓여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과 같은 나이의 여자를 집에 초대해서 둘이서 술을 마시며 대접했다. 결혼을 한 사람이 가져다 준 것이군요. 여보, 너 제정신이니? 진짜 오해일 거야. 나랑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니야. 오래 알고 지냈으니 너도 그렇겠지. 첫사랑이니까 말이야. 여보, 속일 거라면 속어야 할 때야. 이제는 어떤 요양보호사가 저랑 끝나서 원피스를 입고 자기가 돌보는 노인 아들이랑 노닥거리하는 저 진짜 요양보호사 맞다고 봐. 이 사람은 부모님을 돌보고 있으면서도 내 신혼조에서 해보는 거 맞아. 옆에 있던 여자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서 뻔뻔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칼집을 내리면서 어이가 없었어. 진짜 어이가 없어. 나 만나기 전에 둘이 만난 적이 있었다는데 불륜이라니 참으로 뻔뻔한 걸 누굴 대하기를 그렇게 소리를 질러? 둘 다 죽고 싶어. 여보, 진정해. 먼저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봐. 이러려고 까이어서 여기 내려와. 살 거라고 했는데 무슨 어머님 아프셔서 최선을 다해 그렇다는 사람이 이번 주말은 회사 때문에 못 올라온다. 해놓고 딴 여자랑 데이트를 해. 마누라가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어디로 갔어? 팔을 대어주고 있으면 어디 하러 나가소. 넌 조용히 안 해? 뻔뻔하게 자꾸 소리를 질러대는 불륜녀가 꼴보기 싫어서 머리채를 잡았어. 아악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흔들리던 머리를 놓아 소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 남편은 내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인지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 있었어. 나가 싫다고 하는데도 장거리 감행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신은 앞에서는 사람 비살살. 잘 맞추면서 뒤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는 그 성정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구나.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아. 헤어져야 해. 참나.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뭘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내려간다도 따라 내려오겠다. 소린 죽어도 안 했잖아. 며느리인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우리 부모님 잘못 살펴 들렸어. 그건 알고 하는 소리야?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후회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여자가 너희 부모님 돌봐드리는 건 이 여자의 직업이라 그런 거잖아. 비교해야만 해. 그리고 애초에 장거리 싫다 했는데 상의도 없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작정 떠나간 당신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요. 유치한 배우자는 내가 당신이니까 쉽게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기에 애착이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당신이랑부터 다르다며 불륜 주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불륜 여자로 깔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와인을 집어 불륜 여자에게 붓고 버렸어요. 하얀 드레스가 붉은 와인으로 범벅되며 불륜 여자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쳤다고 해요. 정말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라며 제가 유치하다며 피라고 어디가 유치한지 보라며 제가 남편에게도 와인을 부어버리고 두 사람을 와인에 푹 빠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은 후 쓸어버린 후에 와창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뒤로 나는 당장 서울로 올라갔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의 물건부터 큰 가구까지 하나하나 포장했어요. 불행한지 다행한지는 몰라도 필요한 것은 모두 갖고 내려가 큰 물건만 싸면 꽤 빨리 했어요. 저는 업체를 불러 착불로 그 물건들을 오피스텔로 보내버렸어요. 아마 그 작은 집에 두기엔 크고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돌아와 그 물건들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골탕 먹이고 싶지 않아서 짐 처리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남편이 이혼을 쉽게 선택하지 않길 바라며요. 해주더라고요. 몇 년 뒤 동생이 불륜 사건을 알려주었는데 동생이 말로는 남편도 유전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안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첫째 해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과 재혼하기 한 달 전에 파을하고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둔다는 소문이 돼요. 본인도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어쩌겠어요. 이기적으로 군제를 평생 채워야겠죠. 빠른 판단으로 내 미래의 위험이 될 뻔한 남편을 미리 떼어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유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 것인가 봐요. 이전 연애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결국 책가인 피와 고기가 되어버렸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곁에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예.